도리잘의 기업 분석 리포트! 안녕하세요, 도리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항공 이야기, 아시아나항공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리포트 하루 종일 보지 마시고 지금 보고 있는 20분짜리 영상으로 항공사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아시아나항공 연매출 6조 9,658억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4,437억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8,179억원. 대한항공과 함께 한때 국내 FSC를 이끌었던 국내 양대 산맥의 FSC 항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안 좋죠. 올해 예상 실적만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시장의 컨센서스 매출은 4조 1,442억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128억원,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8,900억원으로 1년에 1조씩 까먹고 있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아시아나의 실적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아시아나항공의 조금 안타까운 지난 이야기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으로 품게 되는 기대와 우려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우선 먼저 지난번에 대한항공 영상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SC 미래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FSC 전망을 복습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항공업이 과연 언제 정상화가 되느냐죠. 자, 이에 대한 답변 명쾌하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제 대표실이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적으로 훌륭한 기관에서 답변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세계 항공업계는 2022년은 되어야 적자를 면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는 항공기 이용객이 작년보다 54.7% 감소한 22억 5천만 명으로 2006년 14년 전의 수준에 그친다고 전망을 했고, 승객 한 명을 태울 때마다 37.54달러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2021년은 되어야 승객 한 명당 5달러로 손해가 감소하고 적어도 2022년은 되어야 회복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자, 물론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도 이게 사실 뭐 백신 나와봐야 알지 어떻게 하겠냐 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자, 우리 킹이자 화이자가 이번 달에 코로나 백신 3상이 90% 효능을 보였다고 발표를 시작하고, 모더나는 94.5% 예방률을 보이는 백신을 출시합니다. 임상 3상 참가자 중 100명 중 백신을 맞고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95명은 면역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미국 확진자가 제가 촬영하는 11월 20일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씩 나오는데, 저까지 무식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으면 확진자 발생이 20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의기투합해서 드디어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의 등장에 이거 코로나로 좀 드디어 풀리나? 라는 기대감과 함께 코로나로 제대로 타격을 받았던 항공 관련 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기존의 언택트 관련 기업들 줌이나 넷플릭스, 아마존의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부터 예상되는 항공업계의 정상화가 더 이상 탁상공론의 결과가 아니라 이제는 항공업계의 정상화가 서서히 맞이할 우리의 화창한 미래로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아시아나 실적을 살펴보면요, 2015년부터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봐도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많이 안 좋았어요. 2017년에는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고 중국 노선이 전체 약 40%를 차지하는 아시아나항공은 실적에 직격탄을 맞고요. 이때 제주항공이 아시아나 챌린지에 성공하면서 아시아나항공보다 한때 시가총액이 넘는 위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지금 제주항공의 시총이 약 7천억원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제주항공도 지금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 다시 아시아나 밑으로 내려왔고요. 이제 좀 사드가 풀리는가 싶더니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결국 다시 가라앉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본 잠식률이 88%에 달하면서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한때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라 불렸었던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사실상 구조대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릅니다. LTDC 현대산업개발까지 인수를 확정했다가 포기하게 되면서 아무도 데려가려 하지 않는, 모두가 외면하는 좀비 회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옵니다. 바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구조대로 새롭게 부상하면서 국내 유일의 국적항공사가 되겠다는 것을 선언했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하게 되면 보유자산 40조로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항공사로 태어나게 되고요. 국제노선 역시 점유율이 60%를 차지하면서 국적기로서 시너지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합병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말 참 말이 많아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불러일으킬 나비효과 때문인데요. 정치적인 실리 문제는 제외하고 항공사 합병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합병을 주도한 산업은행의 판단력 신뢰 문제입니다. 산업은행은 과거에도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박삼구 회장의 2번의 퇴진과 2번의 복귀를 이면 합의시킨 이미 한 번 실패한 판단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산업은행의 합의로 박삼구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게 되면서 아시아나 기내식 파동부터 실적 역시 아래로 급추락을 했죠. 아시아나의 대주주로선 전혀 신임성 높지 못한 판단을 과거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합병 역시 산업은행의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판단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이 대한항공이 잘 나가서 아시아를 푸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항공 역시 상황이 좋지 않고 아시아나 상황 역시 좋지 않아요. 직관적으로 본다면 항공이란 국가 기관 산업을 살리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 부실 대 부실 기업을 합치는 것이죠. 합병을 통해 불필요한 고전병을 줄이고 구조 조정을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인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은 아시아나 합병 시 구조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조조정 없이 고용 안정을 보장한다면서 아시아나, 대한항공 모두를 품어간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항공산업은 자본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항공기 리스료나 이용료 지출이 매우 크면서 지금 이 순간 비행기가 뜨지 못한 경우에도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고정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구조 조정 없이 회사를 살리겠다는 판단은 어떻게 될지 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조원태 회장의 주장과 같이 구조 조정이 없을 수도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항공운송업의 특징, 항공사 인력 구조를 알아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항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 집약적인 기업입니다. 즉 비행기 등 많은 자본의 중요도가 높은 산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운용하기 위한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등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대한항공의 임직원 수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약 1만 8천 명 정도입니다. 이중 근무 인원을 보면요, 2018년 자료이긴 하지만 조종사 수는 약 3천여 명, 승무원 수는 약 7천여 명, 그리고 기사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정비가 대략 5천 명, 나머지 4천 명 정도가 일반 화이트카라라고 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FSC의 경우에는 항공기 약 한 대당 승무원 50여 명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비사 같은 인원들 포함하면 대당 한 최소 60명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비행기를 줄이지 않는 한 최소 가동 인원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독점 이슈입니다. 국내 FSC 양대 기업이 합병하여 단일 기업이 되는 만큼 사실상 독점이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여객 화물값에 대한 단합 및 인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합병 시 국내선 공급력은 약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에게 독점으로 인한 갑질 경영 시 5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고, 사실 국내선의 경우에는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의 LCC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가 항공사들과 국내 단거리 노선 경쟁에서는 오히려 LCC가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솔직히 최근에 비행기 탄 거 생각하면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고 제주도나 부산 간 적은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국제선 가격 역시 국제선 노선 자체는 독점이 아닌 한국발 노선을 운행하는 외항사들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전세계 한국발 노선을 운행하는 외항사들과 담합을 하지 않는 이상 독점 카르텔 체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한항공 인수가 무산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 모든 우려가 김칫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KCG와 3자연합이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법원에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통합은 무산이 된다고 합니다.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게 엎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결론나지 않았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항공산업은 사이클을 타는 산업입니다. 항공산업의 장점 중 하나는 일반적인 기업 시스템과 다르게 바로 재고가 없다는 점이 있어요. 한번 비행기가 뜨는 순간 모든 재고가 소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현금 흐름이 좋은 영업 환경이에요. 그래서 업황이 개선되고 비행의 활동이 정상화가 된다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재빠르게 재건에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항공사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긴급 구조대로서 등장하면서 현재 폭풍우에서 버틸 수 있는 우산을 제공해줬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비바람, 폭풍우가 떠나가 뒤에는 아시아나항공에게도 그 여느 때보다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시아나 인수 합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합병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 양대 산맥 FSC인 만큼 이번 고난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부터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보는 www.catch.co.kr에 다 나와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